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친한 단짝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들끼리도 절친이라 어릴 때부터 형, 동생 하며 자랐죠.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친구를 부회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친구를 포박해서 감옥에 가둬버린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며 경악하겠죠. 지금 중국판 왕자의 게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 군부의 넘버2 장유샤 부주석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사라진 형님 장유샤는 누구인가? 장유샤라는 이름,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중국 군부에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중국군 최고 지도부인 중앙군사위원회 CMC의 부주석입니다. 쉽게 말해 군대 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 바로 밑에서 실질적으로 총을 든 군인들을 지휘하는 왕중왕인 셈이죠. 특히 그는 1979년 중월 전쟁 중국 마이너스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해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을 누볐던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요즘 중국군 장성 중에 진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군대 안에서 그의 인망이 얼마나 두터웠을지 짐작이 가시죠? 피보다 진한 태자당의 의리 그 끝은? 더 놀라운 건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태자당 출신이에요. 태자당이 뭐냐고요? 옛날 왕자들처럼 중국 건국 공신들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수는 혁명 동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우리가 커서 이 나라를 이끌자 라고 다짐했던 두 소년이 실제로 국가주석과 군부 2인자가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십이 있을까요? 하지만 2026년 1월 이 경고에 보이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가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왜 그는 손절당했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 기율 위반은 보통 부패를 말하지만 속뜻은 내 명령에 토달았다는 정치적 숙청인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돈 문제? 군 현대화 과정에서 무기를 사고 팔며 엄청난 뒷돈이 오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만 전쟁을 향한 거부권? 주석님 2027년 대만 침공은 아직 무리입니다.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가 눈밖에 났다는 분석도 있죠. 너무 커버린 존재감 전쟁 영웅에 태자당 혈통, 게다가 군부의 존경까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2인자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역사 속에서 마오쩌둥의 후계자였다가 비행기 사고로 생을 마감한 린벼오처럼 말이죠. 과연 장유샤는 시진핑의 충직한 칼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자를 노리는 숨은 발톱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 군부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중국군은 태생부터가 일반적인 국가의 군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과연 중국군은 누구를 위해 총을 드는 조직일까요? 그리고 왜 과거에는 군인들이 총 대신 계산기를 들고 장사를 했던 걸까요? 여러분 군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각 잡힌 행군, 엄격한 훈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비장함이죠. 그런데 만약 군인이 훈련 대신 호텔 예약을 받고 노래방을 운영하며 심지어 가전제품을 팔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에이 삼촌 거짓말 마세요. 라고 하겠지만 이건 19만 8,090년대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기막힌 실화입니다. 돈 없으니 알아서 벌었어. 덩샤오핑의 폭탄 선언. 이야기는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덩샤오핑의 머릿속은 온통 경제 발전뿐이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결국 덩샤오핑은 군대를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미안한데 나라에 돈이 없다. 너희 국방비 좀 깎아야겠어. 대신 너희가 직접 장사해서 부족한 돈 채웠어. 이게 바로 중국 군부 흑역사의 시작 군대 영리 활동 허용이었습니다. 별들의 전쟁? 아니 사장님들의 전쟁.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중국군은 거대한 비즈니스 그룹으로 변신합니다. 군부대가 가진 땅에 호텔을 세우고 군용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고 심지어 군복 입은 장병들이 공장에서 TV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중국군이 운영하던 사업체 수가 무려 2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부터 가라오케 심지어는 5성급 호텔까지. 인민의 반군이 안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여러분 군인이 장사의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은 뒷전 총 쏘는 연습보다 이번 달 매출 실적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패의 온상군대의 폐쇄적인 구조를 이용해 밀수를 하거나 뇌물을 챙기는 군벌 사장님들이 속출했죠. 통제 불능 중앙정부에서 이거 해 라고 명령해도 돈 줄을 진군 부대들이 우리 바쁜데요 라며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겁니다.
장점인의 결단, 총구에서 돈 냄새가 나선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자 다음 주자인 장점인 주석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다 군대가 당의 통제를 벗어나겠어. 결국 1998년 7월 22일 장점인은 정군에 영업 종료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는 다시 총을 들어라. 모든 사업체에서 손 떼. 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수만 개의 군 기업이 정부로 넘어가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돈맛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까요? 겉으로는 장사를 그만둔 척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부패의 뿌리는 여전히 군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등장,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는 군부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인맥과 독립적인 세력들을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장유샤처럼 총을 쏠 줄 아는 태자당 엘리트들이 있었죠. 시진핑 주석은 단순히 부패를 잡는 게 아니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오직 나만 바라보게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중국군을 시진핑의 군대로 개편했을까요? 그리고 장유샤라는 큰 기둥이 뽑힌 지금 대만 해협에는 정말로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로 연결됩니다. 장사를 그만둔 중국군을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요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절친의 아들 장유샤까지 쳐내야만 했을까요? 군대의 뼈대를 바꾸다 치를 지우고 오를 쓰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자마자 한 일은 군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7개의 지역 군국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 각 지역 장군들이 마치 골목 대장처럼 자기 세력을 키우기 딱 좋았거든요. 시진핑은 이걸 싹 없애고 5대 정구로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중앙군사위원회 CMC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군은 싸움만 하며 각 군종은 훈련만 시키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돈도 인사도 명령도 모두나 시진핑이 앉아있는 CMC만 통한다. 라고 못을 박은 거죠. 2027년까지 준비해. 시진핑의 시계 vs 장군의 시계.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라며 채찍질을 시작했어요. 인민의 반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을 역사의 정점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장유샤 같은 실전파 장군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석님, 현대전은 게임이 아닙니다. 미사일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급 정보전, 상륙 작전. 아직 우리 군은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2035년은 돼야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무조건 내일까지 이 프로젝트 끝내. 라고 하는데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진핑의 눈에 장유샤는 이제 믿음직한 동지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꿈과 군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장유샤의 빈자리 대만 해협은 더 위험해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유샤 같은 베테랑이 사라진 중국 군부는 더 무서워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당분간은 조용할 것이다. 군부의 넘버 2가 날아갔으니 지금 중국 군부는 서로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새로운 팀을 짜고 조직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 2027년에 큰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입니다. 오히려 오판의 위험이 커졌다. 이게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베테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진핑의 말에 무조건 예스 만 외치는 젊은 충성파들이 채운다면 누군가 이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주석의 한마디에 덜컥 전쟁 버튼을 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에필로그, 권력의 총구는 어디를 향하는가? 결국 장유샤의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청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군대는 국가의 것도 인민의 것도 아닌 오직 당과나 시진핑의 것이다 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절대적인 권력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군부의 피바람이 우리에게 단순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과연 시진핑의 시계는 2027년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더 먼 곳을 향해 달려갈까요? 인포큐브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